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OT하는 트레이너들 100명이 있다면 이렇게 하는 트레이너는 진짜 한 5명도 안 될걸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0가지 정도 적어두고 질문을 하거든요. 운동 능력 테스트 어떤 거 했는지 여기서 다 볼 수 있게 넣어놓고요. OT 1회를 한 30분에서 40분 정도의 사이 OT 회원님은 여러 번 만날수록 PT 전환율이 올라갑니다. 1회차에서 상담할 때 회원님의 니즈, 고민 이런 거를 알았다면 2회차에 그거를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OT 어렵죠. 처음 본 사람한테 운동도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이 세일즈까지 성공시켜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미치겠더라고요. 회원님이 먼저 쌤, PT는 어떻게 결제해요? 라고 물어보게 만드는 OT 4단계 구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요, 처음 본 회원님을 OT 할 때 1회차에 적용하면 좋은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상담인데요. 상담을 시작할 때 저도 어떻게 했냐면, 회원님 어떤 운동 좀 해보셨어요? 배우고 싶은 운동 있으신가요? 이렇게 하면 OT 했을 때 운동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즉흥적으로 OT를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데 쌤, 허리가 더 아픈데요? 머리가 갑자기 아픈데요? 이러면 당황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생겨서 대응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상담할 때 뭐부터 말해야 될까요? 자기소개입니다. 무조건 하는 게 이득이에요. 특히 OT는 이거 PT 끊게 하려는 영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신뢰를 조금이라도 쌓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저는 송나은 트레이너입니다. 제 경력은 이렇고요, 자격사항은 이렇습니다. 대회 나가서 몸 좋았던 사진 있으면 좀 보여드리고, 나랑 같이 운동한 회원님들 비포 애프터를 보여줄 수 있으면 더 좋죠. 눈으로 보여지는 자료가 있으면 내가 지도를 받아도 되겠구나, 이 정도의 신뢰가 선제적으로 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회원님, OT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뭐 PT 받기 전에 한번 해보는 거? 처음 운동 알려주는 거? 이 정도로만 알고 있단 말이죠. OT가 뭔지 제대로 한 문장이라도 설명을 해주면 회원님도 OT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OT는요, 단순히 운동을 배우기보다는 회원님의 몸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서 운동 전 부상 위험도 막고요,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이제 질문을 하는데요, 저는 처음 질문을, 회원님 요즘 몸 상태는 좀 어떠세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불편한 곳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 스쿼트 하려고 할 때 오늘 허리가 뻐근하니 아프면 중량 올리는 것도 무섭고 집중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통증이 있는 부위는 결국 동작 패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부위를 먼저 파악해야 오늘 운동에서 위험할 수 있는 동작을 거르고 회원님 몸에 맞는 운동을 정확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게 그냥 제 감이 아니라 실제로 만성 허리 통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통증이 있으면 운동 의지도 떨어지고 운동 만족도도 확 떨어진다라는 결론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회원님이 제가 요즘 목이 좀 뻐근하고 어깨가 좀 뻣뻣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러시구나, 요즘 일이 많으셨나봐요, 피곤하시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트레이너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단순 공감이 아니라 패턴 예측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부 승모근, 견갑부근이 과긴장됐다면 팔을 들 때 어깨가 먼저 뜨겠구나, 스쿼트나 벤치 같은 기본 동작에서도 목으로 힘을 쓸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흐름이 예상되잖아요. 여기다가 또 어깨도 말려있고 소흉근까지 단축돼 있다면 견갑 상방회전이 잘 안 나올 테니까 오버헤드 동작, 풀업, 로우 같은 것들도 정상 패턴이 아니라 보상 패턴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이 질문 하나로 회원님의 움직임 패턴, 보상, 제한점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운동을 더 해봐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이 정도만 예상이 돼도 OT 할 때 어떤 운동으로 시작을 할지, 통증이나 불편한 곳을 내가 풀고 시작할지 아니면 운동을 한 다음에 케어로 풀어나갈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회원님의 몸 상태나 목적을 예상할 수 있는 질문들을 몇 개 더 생각해 두고, 더 좋은 건 적어두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0가지 정도 적어두고 질문을 하거든요. 제가 쓰는 질문 리스트를 화면에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캡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OT 순서 두 번째는 체형 분석입니다. 체형 분석 많이들 하시죠. 한 가지 좀 다른 게 있다면 체형 분석을 그냥 내가 회원님 전방경사네요, 이렇게 바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체크리스트를 주고 회원님이 셀프로 본인 몸을 체크해보게 먼저 시켜보는 겁니다. 저는 이게 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냐면, 회원님이 주도적으로 내 몸의 문제점을 찾게 만드는 이런 과정이 내 몸이 이렇구나 라고 스스로 몸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갖게 하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둡니다. 이걸 아이패드나 스마트폰으로 보여주면서, 회원님 여기에 해당되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아니면 프린트로 뽑아서 드려도 되겠죠. 이 체크수에 맞게 어떤 몸 상태인지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 결과지도 같이 미리 준비를 해두면 훨씬 편하겠죠. 여기 보면 체크가 많을수록 뭐예요? 회원님의 몸이
조금 많이 뻣뻣하거나 안 좋은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상담하신 회원님이 체크를 4개 이상 하셨어요. 회원님 체크 4개 하셨네요. 결과지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 보시면 체크가 많을수록 몸이 좀 더 뻣뻣하거나 평소 습관 때문에 불균형이 누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 체크리스트가 회원님 몸이 많이 안 좋잖아 지금. 운동을 무조건 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압박하려고 만든 게 절대 아닙니다. 왜 병원에서 수술하기 전이나 치료하기 전에 이 환자가 과거에 어떤 병력이 있었는지, 복용하고 있는 약물은 뭔지 이런 거 체크하는 종이 주잖아요. 목, 어깨, 팔, 팔꿈치, 허리, 골반처럼 신체 부위별로 기준을 딱 나눠서 간단한 문장으로 체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구조화해서 제시하면 제가 일방적으로 회원님의 몸을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회원님이 감으로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같은 기준을 공유한 상태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를 굉장히 유용하게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을 캡처하셔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한 뒤에 체형 기록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진을 찍는 거죠. 보이는 자료들이 있어야 나중에 OT가 끝난 후에 회원님이 집에 갔을 때 오늘 내가 OT라는 건 받았구나 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회원님 몸 사진 한번 찍을게요. 이렇게 갑자기 사진을 찍으면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회원님의 몸 상태를 정확히 보려면 지금 상태를 간단히 사진으로 남겨두는 게 제일 좋거든요. 옷 입은 상태 그대로 정측 후면만 빠르게 찍을 거고 관리 기록용으로만 사용할 거니까 회원님 괜찮으시죠? 그럼 거의 다 괜찮다고 하세요. 제가 한 걸 예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정면, 측면, 후면 찍고 OT가 끝난 후에 아래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간단히 적어두면 훨씬 좋겠죠. 이렇게 사진 찍고 메모한 건 어떻게 활용하는지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OT 순서 3번째는 운동 능력 테스트입니다. 운동 능력 테스트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뭐예요? 어느 강도로 OT를 진행할지, 중량을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지, 어떤 동작은 빼야 하는지 이걸 예상하려면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회원님 본인도 자신의 운동 레벨을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영어 학원을 다니려고 가보니까 레벨 테스트를 먼저 하더라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 한 중급반 정도 되지 않나? 들어가 보니까 이게 샬라샬라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때려쳐야겠다. 운동도 이런 것처럼 트레이너만 회원님의 운동신경을 아는 게 아니라 회원님도 내가 지금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느끼게 해줘야 운동의 필요성을 더 느낀다라는 겁니다. 승모근과 견갑거근이 과긴장이 의심이 되는 회원이라면 월 슬라이드 같은 걸로도 간단히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죠. 팔의 벽이 제대로 붙는지, 허리가 과하게 뜨는지, 팔을 올릴 때 어깨가 먼저 들리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견갑 상방회전이 안 나오고 승모근 위쪽으로만 힘을 쓰는구나. 트레이너 본인이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고 회원님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면 됩니다. 자, 만약에 나는 운동 테스트 어떤 걸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제가 정리한 이 자료들을 지금 캡처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테스트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꼭 찍어두는 겁니다. 영상을 딱 찍고 나서 회원님한테 보여드려야 돼요. 회원님 지금 여기 보시면 오른쪽 손보다 왼쪽 손이 잘 안 들리는 거 보이시죠? 회원님이 본인의 움직임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문제를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왜 이 운동을 해야 하는지 바로 납득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OT 순서 4번째, 이게 OT의 킥입니다. 오늘의 킥이에요.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OT하는 트레이너들 100명이 있다면 이렇게 하는 트레이너는 진짜 한 5명도 안 될걸요. 열심히 OT한 이 자료 있죠. 이걸 한번 싹 정리를 해서 회원님한테 보내드리는 거예요. 상담한 내용, 사진, 영상 전부 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로필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쫙 보내드려요. 프로필에 제 경력 있고 이력 있고 오늘 OT한 상담 내용도 다 적혀 있고 체형 분석 체크리스트도 있고 아까 회원님이 하신 체형 기록 사진도 넣어서 체형 분석 멘트도 이렇게 넣어서 운동 능력 테스트 어떤 거 했는지 여기서 다 볼 수 있게 넣어놓고요. 영상 같은 것도 전부 다 넣어둡니다. 저는 이걸 노션이라는 툴로 한 방에 다 정리해서 링크로 딱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엑셀이나 구글 폼으로도 충분히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쓰는 이 OT 리포트 템플릿이 궁금하시면 제 해린사 스마트 스토어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노션 템플릿 무료 버전도 있으니까 먼저 사용해 보셔도 됩니다. 저랑 꼭 이렇게 똑같은 툴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오늘 OT 1회차에 기록한 내용을 정리해서 회원님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종이로 보내도 되고 메모장에 적어서 뭐 캡처해서 보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드리면 회원님이 집에 가서 가족이나 친구나 이렇게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 오늘 트레이너 쌤한테 OT 받았는데 이게 무료인데도 선생님이 이렇게 자세히 봐주더라. 그때부터는 나의 이미지가 영업하는 트레이너가 아니라
나를 케어해주는 전문가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OT 1회차에서 상담, 체형 분석, 체크리스트, 운동 테스트까지 하면은 기본 한 30분은 걸립니다. 저는 이 OT 1회를 한 30분에서 40분 정도의 사이로 맞추려고 하거든요. 소개팅 나갔을 때 상대방이 나를 좀 마음에 드는 눈치가 있다고 해도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한 2번, 3번 더 만나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OT도 똑같아요. OT 회원님은 여러 번 만날수록 PT 전환율이 올라갑니다. 1회차에서 상담할 때 회원님의 니즈, 고민 이런 거를 알았다면 이제 OT 2회차에 그거를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다음에 영상 찍을 때는 OT 2회차에서 어떤 운동을 어떻게 구상하는지도 좀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OT 몇 번 하는 게 좋냐라고 물어보는 트레이너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평균 3번은 무조건 하고 횟수를 정해두지는 않거든요. OT 횟수보다는 회원님이 진짜 만족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PT 배출을 올리는 OT 4단계 총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담은 자기소개로 시작하고 회원님의 문제를 찾을 수 있는 질문부터 한다. 두 번째는 체형 분석. 바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회원님이 직접 셀프 체크하게 하고 스스로 몸 상태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한다. 세 번째는 운동 능력 테스트. 영상으로 같이 찍고 보면서 설명하고 회원님이 본인의 문제를 이해하게 만든다. 네 번째는 신뢰를 확 올려주는 결정적인 단계죠. OT한 내용을 싹 정리해서 보낸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PT 결제율 높이는 O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OT가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진짜 어렵거든. 해본 사람들 알 거야. 이 어려운 OT를 잘하게 되잖아요. 그럼 PT 매출이 진짜 팍팍 올라와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 트레이너 쌤들 중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회원님들의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기록하는 트레이너 분들은 사실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 실무에서 빛을 발하려면 저는 데이터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걸 너무 늦게 알았어. 이거를 내가 트레이너 한 3년차 됐을 때 알았으면은 내가 매출왕 돼서 날개 날았을 것 같아. 지금은 유튜브만 켜도 운동 지식을 알려주는 전문가 넘쳐나요. 앞으로는 운동법을 잘 아는 트레이너보다는 유튜브도 챗 GPT도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나만의 회원 데이터를 가진 트레이너가 훨씬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회원의 데이터를 다룰 줄 아는 트레이너가 진짜 전문가다. 앞으로 저와 함께 더 성장하고 더 경쟁력 있는 트레이너가 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우리 트레이너 쌤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